안녕하십니까. 날이 서 있는 뉴스 뉴스7 충북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로 시작합니다. 오늘 열린 충청북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잠시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오늘의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K-팝 그룹 방탄소년단도 군복무라는 병역 의무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청주에만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18%가 밀집한 상황에서 또 다른 소각장 건설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해당 폐기물 업체는 과거에도 중대한 불법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사실 확인 그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최근 청주의 한 어린이집이 부실급식으로 물의를 빚었는데요. 무슨 일 이슈에서 어린이집 평가 인증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홍콩 시위의 최후보로인 홍콩 20대가 경찰에 맥없이 포위당하면서 학생 시위대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에 이어서 하원도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사실상 미국의 개입을 의미하는 만큼 홍콩 사태를 두고 미중 갈등도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송영석 기자입니다. 어젯밤 홍콩 20대. 저체온 등에 시달리던 학생들이 늦은 밤까지 실려 나왔습니다. 1000명 넘는 시위대가 체포됐거나 학교를 탈출한 상황. 로이터 통신은 현재 남은 학생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100명 미만으로 점거를 계속할 동력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학교 주변을 닷새째 포위하고 있는 경찰은 미성년 시위 참가자까지 폭동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남은 학생 가운데 40명 정도가 보호 장비까지 갖춘 초강경 시위대인데다 이 중 일부는 미성년 학생들입니다. As long as they give up their weapon and leave the campus in a peaceful manner, we do not arrest them immediately. 구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심 시위는 다소 주춤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오늘도 지하철역과 쇼핑몰 등에서 20대 학생들과 미국을 지지하고 정부에 항의하는 소규모 시위가 산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선 상원에 이어 하원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That the United States stands in solidarity with freedom-loving people of Hong Kong, and we fully support their fight for freedom.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이 법안에 곧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 사태에 대한 미국의 공식 개입 가능성이 커진 만큼 중국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정부가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던 예술체육 분야 대체복무 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BTS 등 국위 선양에 이바지한 대중예술인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정성 측면을 감안해서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논란이 됐던 예술체육 분야 대체복무 제도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술체육계 인재들이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하는 등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신 대체복무 요원을 뽑을 때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 과정 및 관련 자료를 대외 공개하는 등 선발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예술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국내외 대회도 기존 48개에서 7개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체육단체 종목의 경우 대표팀이 메달을 따면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후보 선수에게도 편입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방탄소년단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방침, 기본 입장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서 제외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기능요원을 현재 4,000명에서 3,200명으로 줄이는 등 대체복무 인력을 20%가량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22년부터 병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만큼 안보를 위해 대체복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중국 등에서 값싼 옷을 수입해 라벨만 국내산으로 바꿔치기 한 뒤 비싸게 팔아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른바 라벨가리 수법인데 시중에 유통한 옷이 단속된 것만 150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보도에 변진석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의류 도매시장. 옷구러미가 쌓여있는 사무실 안쪽에서 직원이 옷 안쪽에 붙어있는 라벨을 가위로 오려냅니다. 세관 단속반이 쓰레기 봉투를 뒤지자 잘라낸 라벨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만들어졌다고 써 있습니다. 다 차이나죠, 그치? 네, 차이나요. 속칭 라벨가리를 하다 적발된 겁니다. 원래 라벨이 떨어져 나간 자리엔 대신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힌 국산 라벨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값싼 중국산 의류를 수입해 라벨만 갈아 국산으로 둔갑시켰다 적발된 유통업자가 지난 석 달 동안만 100명에 이릅니다. 이 중 2명은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쉽게 바꿔치기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라벨을 헐겁게 꿰맨 옷을 수입했습니다. 단속을 피해 밤늦은 시간에 단골 손님 위주로 거래했습니다. 수입 가격의 2배에서 최고 10배까지 비싸게 팔았는데 이렇게 유통된 의류가 92만 점, 150억 원어치입니다. 이 라벨가리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범죄지만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라벨가리를 통해서 범죄 행위를 통해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상시 단속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올해 안에 라벨가리 물품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네, 이어서 도내 주요 뉴스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피감기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성토하는 의사 진행 발언이 이어지면서 사무감사가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고 교육감의 의회 경시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권기현 기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과 함께 교육위원들이 작심한 듯 교육청의 부실한 수감 자료 제출을 강하게 질타합니다. 거의 이면지 수준입니다. 어떤 내용 하나 볼 수 없는 내용을 이걸 자료라고 제출하시고 이건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 같은 행태는 행정감사를 대하는 교육감의 태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어떻게 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를 이틀 하는지 하루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의회 경시 논란으로 번지면서 결국 감사가 중단되고 부교육감의 유감 표명 뒤에야 재개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진행된 감사, 제19 감사기로 전락한 성고충위원회에 대한 질타가 이어집니다.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성폭력, 성추행을 아니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어 사전 심의 없이 설계를 변경한 학생 수련원 제천학생 야영장의 졸속 행정이 집중 추궁됐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등 직업계 학교 간 차별과 급식소 없는 특수학교 문제는 교육감이 올해 사자성어로 삼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교육하겠다는 앵앵도리 실현에 역행하고 있다는 날선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권기현입니다. 지역 행사나 축제 홍보에 인기 연예인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대가로 자치단체는 수천만 원의 혈세를 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빠듯한 살림살이에 세금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인데 제대로 된 지급 기준도 없었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가수 홍진영 씨는 2018 충주 세계소방관 경기대회의 홍보대사로 임명됐습니다. 대회 조직위 측은 홍 씨에게 3,7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홍보대사로서 홍 씨의 공식 일정은 개막식 공연을 비롯한 3건에 불과했습니다. 경기대 개막식 축하 공연은 1,320만 원 이렇게 해서 합계 3,740만 원을 행사별로 이제 지급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충청북도는 2017년 개최된 제천 한방바이오 엑스포의 홍보대사 활동비로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식 일정은 개막식 참석, 홍보물 촬영 등이 전부였습니다. 홍보 활동비는 5천만 원이 지급됐고요. 청주에 1번 하고 서울 2번, 제천 1번 이렇게 왔습니다.
연예인이 홍보대사로 위촉되며 예산 낭비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고 이 같은 예산 집행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에만 해당할 뿐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때문에 낮은 재정 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치적 사업인 각종 축제나 행사에 유명 연예인을 세우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비보상금으로 그 금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걸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법 위반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 등을 막기 위해 연예인 홍보대사 위촉과 관련한 예산 운영 지침을 내년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 총파업 이틀째를 맞은 오늘 오송역에는 현재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166대 내외가 정상 운행 중으로 운행률은 평시 대비 78.5%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멘트 운송에 필요한 열차가 평시 대비 31% 수준으로 대폭 줄어 물류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내년 7월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38개 공원 중 면적이 5만 제곱미터를 넘는 9개 공원과 5만 제곱미터 이하의 5개 공원의 사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내년 1월부터 협의보상에 들어가고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내년 6월 말까지 도시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청주 모 고등학교 교감이 복장 지적을 하며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신고가 접수돼 최근 피해 학생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당사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교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충북 북부권 주요 뉴스 알아봅니다. 충주 정지성 아나운서 나와 있죠? 네, 충주입니다. 네, 얼마 전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천 역사 신축공사 현장을 찾았죠. 이 제천이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성장을 해왔지만 최근에 충북선 관련해서 제천 패싱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장관 방문에 관심이 쏠렸겠습니다. 네, 지금의 제천역은 48년 전에 준공됐는데요. 2017년 8월부터 내년 말까지 232억 원을 들여 새 역사를 짓고 있습니다.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제천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일부 공사가 늦어지는 데 대해 계획대로 내년 말에 완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원과 충청, 호남을 고속철도로 잇는 강호축 개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고속철도가 다니기에는 노선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제천의 문제제기가 타당한 것 같습니다. 강원도, 충청도, 호남이 긴밀하게 고속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본계획 설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천역은 충북선과 중앙선, 태백선을 잇는 중추인데요. 김 장관은 제천이 강호축 철도 교통망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강호축도 그렇지만 이 각종 도로 건설이랄지 국토부 관련한 지역 현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오고 갔습니까? 네, 자치단체와 정치권, 코레일 등이 여러 현안을 직접 건의했는데요. 먼저 새 제천 역사가 미리 완공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고요. 제천과 강원도 원주를 잇는 중앙선 철도 복선화 공사가 끝나면 신형 고속기관차를 바로 투입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제천시는 봉양에서 강원도 원주 신림을 잇는 국도 5호선을 4차로로 확장해야 한다면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장관 발언만 보면 제천 입장에서는 현안 해결에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얼마나 지원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자동차 소식이군요. 충주와 제천이 자동차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고요? 네, 정확하게는 자동차 부품 산업입니다. 중부 내륙 지역을 자동차 부품 산업 전진 기지로 키우겠다는 건데요. 충주시와 제천시 그리고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시군에 있는 관련 기업이 100여 곳이나 되는데요. 업체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 협력 사업을 진행할 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협의회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앞으로 이게 승승장구하면서 더 좋은
도움과 지원으로 기업은 기업대로 또 다른 기관은 기관대로 승승장구할 수,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충북 테크노파크는 충주와 제천, 그리고 음성, 진천, 청주, 여기에 강원과 경북까지 관련 집적단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자동차 산업이 요즘 전반적으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충주하고 제천은 왜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을 들고 나왔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기존 휘발유차, 경유차 생산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 주목해서입니다. 실제로 수소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스택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 최대 규모로 생산하는 공장이 충주에 있는데요. 이 업체는 생산량이 앞으로 3년 동안 최대 10배 이상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형 자동차 부품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게 지역 업계 구상인데요. 지역의 새 성장 동력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년 이맘때면 김장을 나누거나 연탄 배달 봉사같이 소외계층을 향한 손길이 분주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눔 문화를 실천하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사랑의 온도탑도 해마다 설치가 되는데요. 오늘 청주 상당공원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뉴스캐스터 연결합니다. 황주영 캐스터. 네, 저는 지금 청주 상당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랑의 온도탑이 이제 100도를 넘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지난해 경우를 보면 충북 지역의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충북 지역은 희망 나눔 캠페인에서 당초 목표치를 12억 원이나 넘긴 79억여 원을 모금했습니다. 사랑의 온도탑도 약 120도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는데요. 올해도 100도씨를 넘기게 되면 9년 연속으로 그 목표액을 달성하게 됩니다. 올해 모금은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목표액은 75억 8,400만 원으로 지난해 목표액보단 8억 9천여만 원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모금액보다는 5%가 적은데요. 보통 전년도에 목표액을 달성하면 그 모금된 금액 그대로 다음해 목표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작년 110% 이상 모금을 달성한 곳들은 그 달성 금액의 95%를 올해 목표액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나눔 목표액의 1%씩 달성이 될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게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모금에 참여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모금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간단히 ARS 전화로 기부를 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060-700-1212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한 통화당 3,000원씩 자동으로 기부가 됩니다. 또 방송사 성금 계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KBS 청주와 충주도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래 자막을 참고하셔서 전용 계좌로 성금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각 시군에서도 12월 4일 수요일부터 12일 목요일까지 하루에 한두 군데씩 모금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마음만 있다면 금액이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이 추운 겨울 주변의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청주 상당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는 수많은 날들 속에서 다양한 일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7 충북에서는 우리가 사는 날들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관심사를 칼의 예리한 날처럼 날카롭게 파헤쳐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달하겠다는 의미로 날이라는 글자를 활용해서 코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번 뉴스는 과거의 일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살펴보는 사실 확인 그 날입니다. 최근에 청주 지역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오창 후길의 소각장인데요. 현재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검토 중에 있고 결과는 아마도 다음 달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청주 지역에만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18%가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소각장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각장을 추진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는 과거에도 불법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허가 취소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7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죠. 사실 확인 그날 함영구 기자입니다. 아수라장이 된 폐기물 소각장 주민 설명. 소각장 필요하겠다. 안 들으면 될 거 아니야 소각장을. 성난 주민들은 현수막에 두건을 두르고 농기계까지 동원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집회는 청주 시의회로. 인허가 주체인 금강위협 환경청으로 이어졌습니다. 청주시장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청주시의회도 금강환경위협청에서는 오창읍 폐기물 소각장 환경영향 평가를 부동의하라. 청주 오창에서 한 폐기물 업체가 소각장 건설을 위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신청하자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환경 지킴이를 자처한 오창 주민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창 폐기물 1, 2차 매립장에 폐기물이 너무 많이 묻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찾아간 오창 폐기물 매립장. 악취가 진동하고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매립 깊이는 32m, 허가된 매립고 22.8m보다 지하 2.4m, 지상 7m 정도 폐기물이 초과 매립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당시 시민단체가 전산으로 확인한 1, 2차 매립량은 207톤, 허가 매립량의 2배가 넘었습니다. 청원군청이 방관해왔다는 것은 주민이 용서할 수 없는 직무유기이다. 매립장 불법 증축 의혹도 이어졌습니다. 3차 매립장의 폐기물 허가 매립량은 74만 8천여 세제곱미터, 매립 깊이는 20m 안팎입니다. 하지만 전문 측량업체와 측정한 결과 최저 27m에서 32m, 평균 10m 정도가 더 깊었습니다. 실측된 측량값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제 매립량을 추정해봤습니다. 계산된 매립 추정량은 82만 5천 세제곱미터, 설계도상 나와 있는 상부 5m 매립량까지 추가하면 총 매립량은 100만 세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허가된 매립량보다 33% 이상 초과한 것으로 이로 인한 초과 예상 수익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 시설이 허가량보다 30%를 넘을 경우 사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허위로 만약 경우에 허가를 받았다면은 관계법에 의해서 취소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폐기물 매립업체는 ES청원. 현재 오창 후기리에 폐기물 매립장과 건조장은 물론 폐기물 소각장까지 추진하고 있는 바로 그 업체의 전실입니다. (7년이) 흐른 폐기물 매립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요합니다. 이 매립장이 수많은 폐기물을 집어삼키는 동안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금강위협 환경청을 찾아가 7년 전 그날 이후 상황을 물었습니다. 2012년도경에 조사 나왔던 거는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사 이후에 대한 행정 조치에 대해선 모르쇠. 다만 매립장 현장 실측 조사 여부만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시장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환경관리과 해당 승인 사항이고 현장 조사를 환경관리과에서 나갔어. 내가 갔어. 보다 자세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불법 의혹에 대한 조사와 처분 결과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조사 보고서가 없다. 현장 실측까지 했지만 실측 자료나 보고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측한 자료가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없다고 하는 거고 각종 보고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10월 9일인가 그렇죠, 그죠? 10월 9일 날 실측했다는 내용은 군데군데 있어요. 결국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쳤습니다. 매립 허가량을 어겨 부과된 과태료 1,0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변경도 안 하고 땅을
탄 거예요. 습식을 탄 거죠. 네네네. 그것을 안 하고 하는 사전공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항 위반되면 과태료 부과되도록 돼 있어요. 또 당시 ES 청원은 매립장 불법 증서를 인정하면서도 허가된 양만 매립하겠다며 사업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죠. 그 깊이 타고 위로 올리는 게 5m인가 있었는데 그걸 내리겠다. 그렇게 이제 사용개시 신청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위법이 아닌 걸로 수리가 됐더라고요. 허술한 현장 조사와 실측 자료 은폐에 각종 봐주기 특혜 의혹까지. ES 청원에는 환경부 출신 고위 공무원이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도 의심의 눈초리를 샀습니다. 소각장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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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리지 않는 각종 의혹이 쌓이고 쌓이는 동안 폐기물 매립장은 소각장을 추진하며 7km 떨어진 후기리로 옮겨졌습니다. 애초에 빚어지지도 않았을 갈등과 불법 의혹. 하지만 금강유역환경청도 자치단체도 뒷짐만 지고 있는 동안 폐기물 처리 업체도 주민들의 반발도 변한 건 없습니다. 사실 확인 그날 함영구입니다. 네, 고된 일상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이들을 만나보는 코너, 현장 이 사람입니다. 오늘은 김장철과 낙엽철이면 더 바빠지는 현장에서 새벽부터 고군분투하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짙게 깔린 어둠 속에 거친 찬바람 소리가 드셉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지만 어떤 이들에겐 하루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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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매일 밤 9시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해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이루어진 환경미화원들의 차량이 출발합니다. 현재 청주시 음식물 쓰레기는 대행업체 소속 88명에 의해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 쓰레기와의 싸움은 대부분 모두가 잠든 시간에 이뤄집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거 작업. 음식물 쓰레기통에 생활 폐기물이 섞여 있는 경우엔 분리 작업도 해야 합니다. 그 봉지나 조개 껍데기 그리고 옥수수 껍데기, 옥수수 대 그걸 넣으면은 우리가 작업 시간이 좀 길어지고 그리고 그거를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자원 낭비가 되는 거죠. 음식물 수거통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유리 조각과 날카로운 폐기물로 인해 찔리고 긁히고 베이는 일은 일상 다반사가 됐습니다. 하루 최소 5만 보씩 걸을 정도로 쉽지 않은 작업량. 특히 김장철엔 그 고단함이 배가 됩니다. 배추를 너무 크게 담아 놓으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수거할 때 좀 작은 봉투에다가 이렇게 그걸 담아놔 주시면 우리가 수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걸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량이 빼곡하게 주차된 좁은 골목. 이렇게 좁은 골목은 수거 차량이 일일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끌고 다니면서 직접 수거를 해야 합니다. 골목 곳곳에 놓인 쓰레기를 수거하느라 한시도 쉬질 못합니다. 다 모여져 있는 거를 차에 싣는 것보다는 저희가 가가호 방문해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는 약간 힘든 거는 있죠. 야광 조끼로 버티는 달빛 노동의 삶. 정해진 시간 안에 그 많은 작업량을 마치려면 쉬지 않고 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8년째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강길원 씨. 작업 나올 때마다 가족에게 미안함이 앞섭니다. 늘 좀 아쉬움이 많죠. 함께 못한다는 것이.
그렇지만 뭐 이제 그래도 주말이나 이런 때 같이 모여서 좀 가족 여유롭게 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조금 안타깝죠. 새벽 5시가 돼서야 상차 작업이 끝났습니다. 추위와 악취 속에서 8시간 넘게 치른 전쟁 덕에 동네는 말끔해졌고 그제서야 고된 노동 후에 맛있는 휴식을 즐깁니다. 오늘 날씨 많이 추웠지? 예. 아파트에 배추 쓰레기 많이 나와서 치우느라 고생 많았지? 주인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어. 예. 추위가 무색할 만큼 땀에 젖고 쉴 틈 없던 하루가 그렇게 흘렀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시작한 작업이 모두 잠에서 깨기 전까지 전쟁처럼 치러졌습니다. 지금 제가 매일 밤마다 일하느라고 잘 만나지도 못하고 참 미안한 게 많은데요. 그래도 좋은 가정 꾸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경아 사랑해. 많이 고되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뭔가를 여기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이분들 덕분에 매일 아침 말갛게 새하얀 듯한 집 앞 풍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낭만의 계절, 낙엽과 전쟁 치르는 분들 계십니다. 전날 내린 비로 물기를 머금은 거리 위에 낙엽이 수북합니다. 11년째 환경미화원 업무만 해왔다는 베테랑 이진우 씨지만 치워도 끝없이 쌓이는 낙엽들 앞에선 말을 잃습니다. 저희가 놀러 갔을 때는 좋죠. 보기에는 좋죠. 산에 가면은 뭐 울긋불긋하니 좋은데 저희 일터에 나왔을 때는 쓰레기로밖에 안 보이죠. 왕복 4km를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고 허리를 굽혔다 폈다를 수백 번. 11월 달 되면은 낙엽철이라 제일 많이 떨어질 때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비가 오면은 잘 쓸리지가 않기 때문에 2배, 3배 이상 더 힘듭니다. 이 작업하기가. 환경미화원의 비질로 거리는 금세 깨끗해졌지만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걱정은 더 커집니다. 누군가에게는 낭만인 낙엽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고된 일상이 되는 계절입니다. 제일 신나는 경우가 시민분들이 지나가면서 격려 차원으로 아 수고하신다 그 말 한마디에 힘이 진짜 많이 납니다. 오늘도 계절 깊어 그칠 줄 모르고 쌓이는 숱한 낙엽들. 묵묵히 길 위에서 빚으라는 분들의 수고로움이 새삼 감사한 시간입니다. 네, 뉴스7 충무 함께하고 계십니다. 7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날이 추워지는 겨울이면 이웃과 정을 나눈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 한 컷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 연탄으로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최근 청주한 어린이집이 부실급식으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저희 KBS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에
어린이집 평가 인증 문제를 9시 뉴스에서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무슨 일 이슈에서는 이 문제를 취재했던 조진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진영 기자, 먼저 이 논란이 된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밥과 반찬을 적게 주고 일부 상한식 재료를 사용해 급식을 했다는 내용이 밝혀져서 물의를 빚었는데요. 네. 남은 식재료의 반찬 일부를 원장이 집으로 가져가기까지 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학부모들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러면 뭘 어떻게 먹였길래 이렇게 문제가 된 겁니까? 네,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들에게 점심을 먹인 뒤에 학부모들에게 보낸 사진인데요. 잘 나왔는데요. 어린이집 교사들이 찍은 사진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학부모들한테는 아까처럼 풍족하게 먹였다 이렇게 해놓고선 실제로는 아주 소량만 먹인 겁니다. 결국 학부모들에게 거짓말을 한 건데요. 급식 양도 적었지만 식재료 위생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양은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양도 양이지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 문제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겠어요? 네, 반찬에서 식재료가 상한 흔적이 나왔는데요. 감독기관인 구청에서 신고를 받고 가보니까 냉장고에서 상한 식재료는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빵까지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보낸 떡도 잘게 부숴서 냉동실에 뒀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넉 달 뒤에 이렇게 먹여서 굉장히 상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고구마 하나를 나눠서 20명에게 줬다는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원장이 직접 식재료를 사오고 급식 양을 조절하기 시작한 지난해 말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아무리 애들이지만 고구마 하나를 20명이서 나눠 먹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한창 이제 아이들이 자랄 나이 아니겠습니까? 이 발육에도 영향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까지 하게 됩니다. 이 한 1년 정도 이런 기간이 있었던 건데 그동안은 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립니다. 0세에서 3세의 영유아들인데요.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급식이 어땠는지 부모들한테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겠죠. 결국 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린이집 교사들 뿐인데 이 보육교사 사회가 워낙 좁다 보니까 한번 이런 일을 폭로하면 채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말을 아껴온 겁니다. 당연히 이제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이제 교사들이 용기를 낸 것인데 그러면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이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계기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매년 이맘때쯤이면 어린이집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냅니다. 이제 내년에도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들 맡겨주시겠냐 이렇게 해서 부모들한테 묻는 건데요. 올해는 거의 모든 학부모가 계속 보내겠다고 회신을 한 겁니다. 회신 결과를 본 교사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부모님들한테 문제를 알린 겁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원장님께? 여러 가지 이렇게 아이들 먹는 거라든지 어머님들 앞에서 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이중성을 보고서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교사들은 또 원장의 갑질도 폭로했습니다. 교사들에게 김장을 하게 하고 김치를 집으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런 어린이집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내년에도 저희 어린이집을 보내지 마세요.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고발을 하게 된 것이고 참 이 교사들에게 김장을 담게 하고 그걸 본인 원장 집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참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 미리 알 수는 없습니까? 다른 어린이집을 보내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가 2006년도에 도입한 평가 인증제가 대표적입니다. 보육의 질하고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 보육 과정이나 건강 부분 등 4가지 항목을 평가하는데요. 이 문제의 어린이집은 건강 항목에서 92점을 받았습니다. 불시 점검이 아니라 미리 날짜를 알려주고 점검을 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가 인증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 지금까지 조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키워드탑 순서입니다. 이번 주 우리 지역에서는 과연 어떤 화제거리들이 있었을까요? 한 단어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164입니다. 10월 말을 기준으로 충북의 인구가 16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지만 충북은 13년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세종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이른바 빨대 현상이 잦아들고 충북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올 들어서만 1,200여 명이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 다음은 배그패커입니다. 구걸하다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배그와 여행객이란 뜻의 백패커가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물건을 강매하거나 현지인을 속여 가로챈 돈으로 일명 구걸 관광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청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이 배그패커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볼 단어는 거버넌스입니다. 청주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가 지난 월요일 활동을 끝냈습니다. 구룡공원 1지구 민간개발 추진 등 소기의 성과는 있었지만 석 달에 걸친 활동 기간 조정 능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날씨 정보입니다. 우리 지역 다음 주까지 추위는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청주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이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충주 17도, 보은 18도 등 16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평년 최고 기온이 11도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대체로 높은 기온 나타내겠습니다. 이어서 주말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청주의 최고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오후부터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 비가 그친 뒤 다음 주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다소 건조한 날씨가 예보돼 있는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KBS 뉴스7 충북 보다 날선 뉴스로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